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저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서 농가의 식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때문에 오는 다양한 질병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로 식도가 타는 듯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이 또한 식생활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증 해소해 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식도가 타는 듯하다. 얼마나 그 병의 원인이 심하면 가슴 식도가 타들어갈까요? 얼마나 화가 심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하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그때는 약 먹을 때는 증상이 가라앉은 듯하다가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하는 그러한 환자가 있습니다. 요즘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성이 자기 소리를 많이 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도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들어가면 불 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들어가는 경우, 식도가 타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지 한 가지 처방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식도가 타들어간다. B라는 사람이 식도가 타들어간다. C라는 사람이 식도가 타들어간다. 다 다른 겁니다.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고 치료약이 다르고 침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검사를 아무리 해도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염증이 발견된다. 이런 거 이외에는 정확한 원인이나 진단이 잘 안 나오고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병명이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 염증을 없애는 약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그러나 증상만 가라앉힐 뿐 근본 원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이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이냐, 이렇게 돌출된 사람이냐, 얼굴이 붉은 사람이냐, 코가 큰 사람이냐,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냐, 두상이 큰 사람이냐, 가슴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어깨가 넓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치료법이. 치료약이 다 달라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나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이런 것을 호소해서 오면 사실은 의사들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식도라고 그러죠. 식도라고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식도를 위완부위라고 합니다. 위완. 말하자면 위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위장과 연관되는 곳이다. 이래서 위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위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위완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걸려있는 듯 안 넘어가는 듯 이렇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 줄이 걸려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다 위완통입니다. 근데 위완통에는 또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담음 위완통이 있고 식적 위완통이 있고 칠정 위완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다 치료법이 다릅니다. 조잡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잡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는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의 조잡증과 입술이 얇고 얼굴이 붉고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돌출된 사람의 조잡증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잡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심통이라고 여기를 심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심통, 적심통, 음심통, 냉심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위완통, 조잡증, 이 심통이 소위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이 다 식도가 타들어간다는 식도가 타들어간 듯 불편하다는 것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증상이나 맥이나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아서 위완통의 범주라면 위완통을 치료해 주면 됩니다. 조잡증이라고 생각하면 조잡을 치료해 주면 되고 심통이라고 판단되면 심통을 치료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떠한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하는데 바로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침치료나 한약을 투약하는데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투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증상의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침치료나 한약 투약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하다는 그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지만 뭐 그까지 진통제 정도 쓰는 거야 뭐 쉽죠.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도가 타들어가는 한 그런 환자가 있다면 한의학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첫 번째 강의는 식도가 타는 듯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나요? 네, 65세 여성이 식도가 타는 듯하게 불편해서 여기저기를 가보아도 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주는데 그때뿐이라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은 여성이었습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두상도 크고 코도 크고 뼈도 굵게 생겼습니다. 여성은 이제 두상이 작은 게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코도 작고 입이 두툼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코가 크게 생겼습니다. 뼈도 굵게 생겼고요. 말하자면 남자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전에는 화가 많았으나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없는데도 이러한 가슴이 식도가 타는 듯한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내원했는데 청화보음, 즉 화를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처방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청화보음탕입니다. 이 약을 투여했더니 화는 내리고 불은 진액을 쳐서 불을 꺼주고 하는 이런 원리의 약을 썼더니 근본 치료가 돼서 재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양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본 치료가 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 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네, 이 여성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시에 호소했습니다. 첫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시집을 일찍 가서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언제서부터인가 좌측 엉치가 잘 아프다고 했고 자궁의 임신도 한번 겪었으며 혈압약과 고지혈약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좌측의 엉치가 아프다는 것은 음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전에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했다는 것은 화가 마음속 깊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먼저 코가 크고 두상이 크고 뼈가 굵다고, 즉 여성인데 남자같이 생긴 여성이라는 것은 화에 노출되기 쉽고 화가 한번 들어오면 잘 가라앉지 않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속쓰림도 가끔 있고 신물도 자주 올라오면서 소화도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조금 슬픈 장면이 있으면 눈물이 철철 나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목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으면서 내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두상이 크거나 코가 크게 생긴 사람들은 내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내주장을 못 펴니까 시집살이 할 때 어떻게 내주장을 펴니까? 그러니까 못 펴니까 화가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심기가 울체된 것입니다. 열이 훅 오르고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상처가 난 듯하게 목구멍이 아프고 좌측 무릎이 아프면서 이분이 큰일을 했더라고요. 2,000평 불사를 해드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지만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휑하고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잠을 깊이 못 자고 멍이 잘 들고 오후 되면 피곤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박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위주로 먼저 풀어줘야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성은 코가 크다고 그랬어요. 코가 큰 여성은 대개 목에 이상이 잘 옵니다. 목구멍이 잘 아파져요. 이상이라면 예외는 아니었어요. 목에 뭐가 끼는 것 같고 목구멍이 허른 듯 아프면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목구멍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걸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과 연관된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함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은 좌측 응치가 아프다는 그랬는데 이것은 음혈이 부족되는, 즉 진액이 충만되어야 되는데 진액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화, 화를 맑게 하고 화를 꺼준다는 거예요. 보음, 진액을 쳐주는 거죠. 엉치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보음시키고 가슴이 타들어간 것 같은데 또 목구멍이 허른 것 같이 상처가 난 듯이 이렇다는 것은 바로 진액을 쳐줘야 되고 화를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화 보음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한제를 복용했는데 목도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식도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매우 불편하고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것이 많이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한약을 한제만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찰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한제를 썼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본인이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무나 불편함이 심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효과가 났는데 환자는 많이 효과가 났다고 느꼈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청화 보음탕이라고 그랬어요. 화를 꺼주고 진액을 쳐주는 이러한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음이 허한 것을 보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 것을 없애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없애주어야 하듯이 그것보다 더 어렵게 음을 돋구는 진액을 쳐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65세 여성이고 진액이 고갈될 대로 고갈될 여성인데 거기에 음을 돋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도 너무나 증상이 심해서 청화보음탕을 썼는데도 한제를 썼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었고 한제 쓸 때마다 효과가 나타나서 5제를 쓰고 많은 증상들이 회복되어서 불편함이 많이 회복되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네, 조성태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만의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구강평편태선입니다. 사실 구강평편태선에 대해서는 치료 사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강의도 한번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구강평편태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구강의 나쁜 병으로 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구강평편태선이라고 병명을 붙여서 오지만 한의학에서는 구내염의 범주에서 그거와 좀 변형돼 나간 그 범주에서 한의학에서 치료해 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이때도 빼짝 마르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구강평편태선이 오는 것과 백골이가 두툼하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구강평편태선이 오는 것은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병명은 구강평편태선이지만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는 물이 잘 통하고 화를 꺼줘야 됩니다. 물이 잘 통하게 하면서 화를 꺼줘야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강평편태선의 위험은 바로 병명은 있지만 치료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정확한 체질 감별이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처방이 달라요. 다 처방이 달라요. 체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요. 체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평편태선이라는 것은 입안에 염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 통증도 나타나고, 장열감이라 해서 아주 묘한 듯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붓기도 하고 출혈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이것이 계속되면은 나쁜 병으로 된다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계속 해보는데 구강평편태선이라는 병명을 얻었는데 치료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똑같대요. 치료법이 없대요.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좀 간에 맞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예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때요? 더 심해져요, 증상이. 더군다나 이것은 말하기도 싫지만 구강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강평편태선에 동반되는 증상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큰 병으로 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환자에 따라서 피부 소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개 입술이 얇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뾰족하게 생긴 사람들, 새가슴인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눈이 동그란 사람들, 이마가 돌출되고 넓은 사람들이 피부 소양증이 구강평편태선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명은 나오고 괴롭기는 한데 음식은 잘 못 먹겠는데 이러니까 체중은 빠지지, 기운은 없지, 무력감이 있지, 어떤 때는 피부 소양증도 있지.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을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구강평평태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신 무력감, 피부 소양증, 심적 불안이 같이 동반돼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평평태선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감이 도적 오령산입니다. 도적산과 오령산을 합방한 겁니다. 감이 이중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배꼬레가 큰 사람들, 배가 찬 사람들이 감이 이중탕의 증상이 많고, 감이 사물탕, 이것은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으면서 입술도 도톰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 감이 작약탕은 배가 이상하게 아프면서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경우에, 또 감이 보조익탕은 코가 길고 내려먹었으면서 얼굴이 갸름하면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 얼굴이 네모지면서 긴 네모로 생긴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는 감이신기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평평태선의 한의학적 치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 감이신기환이라는 걸 또 적어놨죠? 이거는 실수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하고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체질과 맥, 동반된 증상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요 처방을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쓰면은 구강평평태선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강평평태선은 이름도 어렵습니다. 구강에 평평태선이 생기는 건데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잘 못 먹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먹어야 사는데 못 먹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따라서 자기 몰골이 변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 생긴 모습이나 맥이나 증상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구강평평태선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구강평평태선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름도 좀 낯설어요. 구강평평태선. 네,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질환은 환자는 많고 또 치료할 길이 없는데 박사님의 한의원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된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기적적이라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일본에서 온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이게 하도 입안이 불편해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까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잘 치료가 안 됐습니다. 입안이 하도 불편해서 일본의 치과 병원을 갔더니 구강평평태선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검사를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국에를 가서 중국에서도 각종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다시 일본을 가서 다른 병원을 또 갔는데 그래도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이게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본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원에서 한약을 쓰고 나서 입안이 많이 편안해져서 처음에 제가 편안해졌다고 그러길래 제가 처음에 구강평평태선이라는 병명을 진단해내는 그 치과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해라. 그래야 전후가 비교가 되니까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 없고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인데 어떻게 치료했느냐 그래서 한국에 이것을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매우 놀라면서 거기 가서 계속 같은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중국,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다가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됐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네. 네, 이 환자의 생긴 모습과 맥도 궁금한데요. 네. 좀 예민하게 생겼더라고요. 160에 54kg로 얼굴이 가름하게 이쁜 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제 눈에는 예민하게 보였습니다. 눈도 함했고 맥은 86, 90에 굉장히 높은 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맥이라는 것은 어디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중국의 연변에서도 한약도 들고 일본에서도 한약도 들었는데 잘 안 돼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일본에서 구강평평태선이라는 확진은 받았지만 치료법이 일본에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한국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구강 편평태선 이외에 또 다른 불편함도 있었나요? 네, 역시 예민하게 생기고 이랬다고 얘기를 했듯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1년 반이나 했고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떨리는 현상도 있었으며 그 소화가 안 되고 이래서 손도 몇 번 닦고 담낭염이 있고 간에 무력이 있고 눈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갸름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런 형을 목 또는 혈과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간과 쓸개 쪽으로 병이 잘 옵니다. 근데 역시 이분도 간과 쓸개 쪽으로 병이 있었고 그것과 연관된 눈까지 아팠던 것입니다. 소변에 냄새가 심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염증 반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혀가 쓰더니 입안 염증이 심해지고 1년 반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심해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평평태선으로 진단을 받고 그런데 이상하게 혀는 깨끗한데 잇몸 쪽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식기가 건조해서 부부 생활은 상상도 못한다고 그랬고 소화도 잘 되는데 입안 허는 게 좋지가 않다고 그랬고요. 잠이 들기 힘들고 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걱정도 많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심하면 손까지 떤다고 그랬고 말소리도 떨었습니다. 숨이 찬 지 오래됐고 갱년기 증상이 10년 이상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신경을 쓰면 식도염이 심하고 신물이 넘어오고 냉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네, 복잡한 증상만큼 이 병을 고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처음에 이분이 내원했을 때 그 증상 뭘 써내는 게 있는데 설문지를 써내는 게 있는데 까맣게 새까맣게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환자구나 그랬더니 아니는가 달라요. 3개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치과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했고요. 잇몸에 염증이 심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치료했습니다. 이 잇몸의 염증은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불안증이 심한 것이 1년 반 되었고 목소리가 떨린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걱정이 많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손까지 떨린다. 이런 증상들은 구강평평태선 환자들이 유사하게 겪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인중이 길게 생긴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방광과 소장의 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도적산과 사령산이라는 것을 적당히 합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한제를 복용하고 와서 하는 말이 상당히 가슴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가슴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있고 약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입안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약간 편안해지는 정도였다 그랬어요. 이때 이분이 한제를 먹고 와서 나타난 증상들이 심소장증에 더 심하게 치우치면 도적산을 조금 더 올리고 방광 증상이 심하면 사령산증을 조금 더 올리고 이러한 변화를 줘가면서 이 사람이 증상의 변화를 맞춰서 치료를 해 주었더니 차츰차츰 좋아지는 변화가 왔고 너무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서 제가 일본에 가서 다시 치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검사상에 좋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첫 번째 진단을 받았던 그 결과와 치료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 치과병원에서 다시 가서 한약을 먹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제 정도 쓰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구강평평태선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복잡하고 치료가 힘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한의학적 방법을 통해 나만의 치료 방법 맞춤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정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고민 사연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김포에서 김미성 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된 여성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박사님께 일단 여쭤보려고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경을 시작했고요. 그간 28일 정확한 주기로 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해지더라고요.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 물어보니까 몸이 힘들면 그럴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일 가까이 생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이 나이에 갱년기 폐경인가 싶어서요. 박사님, 아직 40대 초반인데 폐경이면 어쩌죠? 결혼은 했고 유산 경험은 있는데 출산 경험은 없습니다. 병원 가기가 두려워지네요. 네, 100일 거의 3개월 가까이 생리를 하지 않은 4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정말 폐경일까요? 네, 출산 경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43세 여성인데요. 초경이 5학년 때 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12살에 한 거예요. 대개 27, 14에서 14살에 초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기입니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때 생리가 터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폐경도 일찍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폐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리가 배란간에 안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몹시 냈을 때 간비가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자궁에 영향을 미쳐서 생리가 배란간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화에 의해서 심기가 울체되면 생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의 앞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죠. 위가 약해서 기혈이 쇠에서 진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자꾸 나오면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는 습담이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는 건데 이래도 생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이것이 왔는지를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생리가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긴 모습과 체질을 봐서 치료를 하면은 한방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폐경이 됐다는 그러한 여성의 경우에도 조기 폐경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여성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니까 다시 생리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사연 주신 김미성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식도가 타는 듯하다, 그리고 구강 편평태선이라는 조금 어려운 질환으로 함께했습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